이번에는 실제로 인장을 새길 때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인데, 인재를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됩니다. 손질을 하는데 보통 인재 손질하는 걸 뭐 치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인재는 마무리가 잘 되어 나오지만 좀 좋지 않은 인재들은 조금 저가품의 인장은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좋은 인장이라 하더라도 마무리는 전부 다 이 위에 피막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인면은 손질을 한번 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먹을 가지고 글씨를 써서 새기기 때문에 먹이 여기에 지금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안 묻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유리판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사포를 갈기 위해, 사포로 갈기 위함이죠. 자, 유리판과 관계해서 쓰이는 것이 이 사포입니다. 사포인데 이거는 인재를 여러 가지 가공한다든지 마모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포의 성격은 여기 보면 뒤에 적게 보면은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있어요. 지금 AA 50대 있죠. 이 100 정도 기준으로 해서는 굉장히 50은 거의 제일 거친 겁니다. 이거 아주 많이 갈아낼 때 50을 쓰는 거죠. 근데 잘 안 쓰면 100 정도만 뭐 하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10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조금 더 거친 게 있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는 400이 들어 있죠. 400. 요건 1200으로 되어 있고요. 400은 중간 출중이죠. 400도 있고, 요건 1000이죠. 요건 320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거의 100단위 정도로 쫙 있습니다. 있어서 뭐 다 갖춰 놓을 필요는 없고, 한 100, 200 정도가 하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4, 500 정도 중간에 있는 게 하나 있고, 마지막에 800에서 1000 요래 돼서 세 가지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200, 4, 500 그리고 800에서 1000. 시중에는 1200, 시중에서는 1000번까지 주로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문 서점 가면은 뭐 1200도 있고, 뭐 어떤 데를 가면 뭐 2000도 있는데, 뭐 2000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1000까지만 잘해서 손질을 잘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포를 여기에 두고 이렇게 해서 마모를 하기 위해서 유리판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놓고 이 문진요 좀 무거운 게 좋습니다. 이걸 딱 놔놔야 돼. 안 그러면 놀겠죠. 그래서 쇠 문진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무거운 것을 제대로 해서 하나 이렇게 둡니다. 두고 이 인재를 손질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손질을 볼 때 밑에 유리판이 있어야 인면이 바르게 잘 갈리겠죠. 자, 이렇게 갈다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은 지금 덜 갈렸지 않습니까? 덜 갈렸죠. 요거 밑면이 일자로 갈릴 때까지. 처음에는 면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구입한 인재를 손질할 때는 800 정도에서 한번 갈고 1000에 뒷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어지간히 갈렸죠. 이렇게 됐죠. 예. 지금 다 갈렸죠. 어지간히 조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유리판과 사포, 그리고 사포를 누지를 수 있는 무거운 문진, 이렇게 같이 필요합니다. 사포 100에서 200번, 500에서 600번, 800에서 1000번 이렇게 세 종류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요 작은 거울입니다. 작은 거울인데, 거울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인장을 새길 때 여기다 글씨를 거꾸로 새기거든요. 거꾸로 새기고 여기 면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꾸로 새긴 거하고 실제로 찍어보면 상태가 좀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찍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면은 나중에 찍혀지는 인면, 종이에 찍혀진 면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이 비춰보는 용도로서 거울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춰서 그냥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울 요건 작은 거지만 좀 더 커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기역자로 꺾일 수 있는 각도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울이 한 개 필요하겠습니다. 요거는 인구라 그럽니다. 자구자인데 인구인데 도장을 사실 제대로 찍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수평수직을 잘 맞춰서 그냥 찍는 것은 10개 찍어서 하나를 제대로 찍기가 사실 힘드는 거예요. 작은 도장일수록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수평수직을 잘 찍기 위해서 그냥 눈대중으로 해가는 어렵기 때문에 이 기역자로 된 것을 쓰는 거죠. 인구라 그럽니다. 요 수평을 딱 미리 보는 거죠. 미리 수평을 딱 보고 딱 잡아놓고 난 다음에 도장을 딱 놔놓고 딱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이거 빼고 도장을 딱 누르면 각도를 쫙 맞추겠죠. 그 용도로서는 도장을 찍는 자입니다.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L자도 있고 T자도 있고 뭐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역자 또는 니은자로 되어 있고 요건 쇠로 되어 있는데 나무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인상인데 보통은 인장포에 가면 이건 많이 쓰죠. 이긴 한데 여기다가 인재를 끼워 가지고 인재를 끼운단 말이에요. 끼워서 졸이는 거죠. 여러 가지 이걸 해서 졸입니다. 졸이는데 이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 용도로 쓰는 건데 이게 뭐 어느 정도 필요는 합니다만은 사실 별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좀 세밀하게 새기는 게 오히려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 습관 들이기 나름인데 이거는 사실 별로 안 쓰고 이 인장을 새길 때는 이 인상에다가 놓고 쓴다기보다는 손으로 잡고 보통 이렇게 새기는 게 왼손과 오른손의 상대적인 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만 잘 운동법만 잘 알면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건 잘 안 씁니다. 이것이 특별히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아주 도장이 한 1cm 이하로 아주 작을 때 있죠. 아주 작을 때는 요거 작기 때문에 힘들어서 여기다가 무려놓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작업의 성격이나 도장의 상황에 따라서 인상을 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장을 다 새기고 나면은 옆에다가 척관일을 합니다. 옆에다가 날짜를 쓰고 뭐 새긴 사람의 이름을 하는 것을 척관이라는 거예요. 그 척관을 새기고 난 다음에 그 척관을 보통 출품할 때는 정각은 출품할 때는 새겨서 찍고 작품을 여기 찍고 밑에다가 요 척관을 탁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쓴 뭐 시기 그죠? 내용 작가 뭐 이런 거를 여기다가 새기는 거죠. 그걸 척관이라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출품할 때는 이걸 탁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각 작품이 성립이 되거든요. 탁본을 하게 되는데 탁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는 탁본 실기를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탁본에는 일반 탁본의 원리와 같습니다. 건탁이 있고 섭탁이 있어요. 건탁할 때 쓰이는 요 크레용과 같은 건데 요거는 대놓고 바로 문지르는 거죠. 바로 문질러서 뭐 만약에 여기 요런 문양이 있으면 종이를 대가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컨탁용으로 문질러서 문양을 내는 겁니다. 이거 문양이 이거 나오죠. 그죠? 우리 동전을 밑에 두고 연필로 문지르면 여기 나오는 이건 이제 이런 걸 건탁용이라고 건탁이라 하죠. 건탁할 때 쓰이는 이 크레용과 같은 도구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섭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석을 탁본할 때 쓰는 방법인데 섭탁은
물을 부어 가지고 화선지를 대고 위에다가 탁본할 때 솔 있죠, 솔. 위에다가 종이를 두고 탁본할 때 이런 요 솔로 칩니다, 그죠? 솔로 이렇게 쳐서 그 다음에 적당한 마른 시기에 요런 섭탁용 탁포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아주 정강용이라서 아주 작게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위에 대놓고 요래 치는 거예요. 요건 탁포라고 그러는데 아주 소형 탁포입니다. 해서 나중에 실기를 이 섭탁은 따로 특별히 시간을 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탁용이고 요건 섭탁용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나온 건데 이 섭탁을 할 때 쓰는 먹물입니다. 좀 번짐성이 약한 그런 특별히 탁본용으로 나오는 먹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장을 찍을 때 밑에 두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대나무 죽순 껍질이에요. 대나무 죽순 껍질인데 도장 찍는 게 쉽지가 않아서 보통 종이 대놓고 도장을 누르는데 인주가 아주 좋다거나 상태가 좀 잘 찍히는데 잘 안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종이를 인전을 대놓고 인주를 발라서 이렇게 둥글게 문질면 종이까지 같이 돌면서 문지르면서 찍히는 방법을 있어요. 나중에 요거는 따로 실기에 한번 따로 해보겠습니다. 요건 도장을 찍는 도구 중에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칫솔은 인면을 이렇게 새긴다든지 측면을 새기다 보면 여기 찌끄리가 있죠. 솔을 닦아내야 된다. 돌부스러기를 닦아낼 때 칫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새는 칫솔이 종류가 많은데 끝이 뾰족한 거, 끝이 뾰족한 칫솔이 좋습니다. 너무 뭉퉁한 거는 조금 덜 닦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있죠. 구두약입니다. 구두약은 왜 필요하냐 하는데 요거는 인재를 임시적으로 어느 정도 윤택을 내는 데 쓰는 겁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의 하나입니다. 보통 인재가 있어서 이 흠집이 있으면 이런 데 갈아야 되거든요. 흠집이 있으면 사포기 대놓고 싹 갈아고 난 다음에 흠집을 제거하면은 이 자체가 광이 없죠. 그러면은 그때 여기다가 이거를 구두약을 바릅니다. 구두약이 본데 코팅제 아닙니까? 이걸 발라서 여러가지 천 종류에다가 뭐 천 종류는 무난, 어지간한 거 다 무난합니다. 천 종류에 대놓고 이렇게 닦는 거죠. 이렇게 닦으면 어느 정도 코팅이 되면서 석재 그 무늬도 비교적 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구두약은 임시로 가장 기본적으로 인재를 보호막을 입히는데 쓰입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은 초칠입니다. 초칠을 해가지고 한번 담그는 거예요. 대체로 시중에 나오는 것은 초에다가 이렇게 관리를 해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초를 한번 입히는 경우인데 초가 잘 안 먹죠. 그래서 초를 먹이는 방법은 이 인재를 물에 끓여요. 일단 물에 끓이면 물의 온도가 100도 아닙니까? 100도 온도에다가 이거를 좀 담가놔요. 그러면 거의 100도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물을 따라내고 이걸 바로 건져냅니다. 건져내면 이 금방 마르겠죠. 아니면 물로 닦으세요. 닦고 난 다음에 마르면 이 뜨거울 때 초치를 하면은 초가 초물이 쫙 녹으면서 쫙 배이더라고요. 그냥 생거 바르면 이게 힘듭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왁스인데 일종의 구두약은 왁스죠. 왁스는 광택을 내고 보호막을 입히는데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자, 약간 인재는 소개를 한번 했는데 인재는 참 이 인재 자체가 보석류도 많기 때문에 인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위에 누가 없는 인재를 이게 제일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이런 게 많고 조금 이제 인재가 고급스러우려면은 이렇게 돌질 자체도 고급이지만 위에 조각이 멋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면에 나오는 예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재가에서 나오는
돌에서 나오는 색깔의 아름다움, 그죠? 그리고 위에 조각의 아름다움까지 전체가 더해서 예술 작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좀 낫겠죠. 그래서 본인이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재가 밑면이 이렇게 둥글게 자연적인 모양도 있고 정사각형이 일반적이고 조금 길쭉한 게 있습니다. 그 인면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정사각형이 가장 기본형이고 그다음 직사각형이 약간 변형이고 그리고 각종 자연 모양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쓰이기도 합니다. 인재를 구별하는 원칙은 뭐냐? 색깔이 맑은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색깔이 맑은 건요. 투명도가 높을수록 인재가 고급이다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건 좀 보면 투명도가 B죠. 자, 보십시오. 이거 투명도가 사실 요건 투명도가 있는데 투명도가 약하죠. 이런 것은 또 차이가 또 조금 납니다. 그래서 투명도가 있는 것이 비교적 고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무늬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무늬가 유사한 색깔로 있는 게 좋고 색깔이 너무 이렇게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줄이짝 같죠. 이런 거는 이 자체에 금이 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색깔이 아주 고급 인재는 색깔이 바뀌어도 투명도가 있는 건 괜찮은데 이질적인 색깔이 있는 경우는 이게 석질이 다를 수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고를 때 특히 이렇게 금이 가는 거는 선택하지 않는 게 낫죠. 이런 인재는 비교적 싼 가격에 붙여 놓기는 해놨습니다만은 이왕 좀 고급도를 살 때는 이렇게 금이 가고 색깔이 너무 잡다하게 많이 섞인 것은 비교적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유사한 색상이죠. 전체적으로 색상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거의 석질이 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재만 또 특별히 하나의 새 영역이 있을 만큼 대단히 또 독특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문방 사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인재에 대해서 한번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중에서도 이렇게 크고 납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꼭 어떤 것을 써라 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자체에다가 정각 작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각으로 또는 그림을 새기기도 하고 소형 서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정각을 할 때 이거는 뭐냐면 척관, 반각을 연습할 때 반각 연습돌로서 쓰기도 합니다. 요만한 것이 있고 좀 더 작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인재에다가 반각 연습을 하면 이게 자주 갈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돌에다가 반각 연습을 이렇게 앞면 뒤면 돌아가도록 다 하는 거죠. 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한번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연습 반각용으로 나오는 인재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감을 제가 나눴는데 뭐냐면은 여기 반각을 하면 이 흰색 도장 같은 경우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서 반대색이 되는 보색이 되는 걸 가지고 색깔을 넣어주면 반각이 아주 잘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반각하고 반각 안에다가 물감을 넣기 위해서 물감이 필요합니다. 일반 물감 어느 물감이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수채화 물감, 동양화 물감, 아크릴 물감 다 괜찮습니다. 아크릴 물감을 한번 더 가면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만 참조를 하시고 색깔에 맞추어서 조금 진한 돌이 인재가 있을 수가 있죠. 검은색도 있습니다. 검은색일 때는 좀 흰색 이런 걸 넣어주고 밝은 색일 때는 이 어두운 색을 넣고 해서 적당한 색깔을 넣어줄 때 이 물감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진열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일반 도구에 대한 소개는 제가 일단 다 마쳤고요. 다만 서적상에서 우리가 도장을 새길 때 가장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전입니다. 정각 자전. 정각 자전이란 것은
일반 자전은 글씨를 뭐 전예행초로 해놓은 게 일반 자전이고요. 정각 자전이란 것은 인장 글씨만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인장 글씨를 새기는 것을 글자별로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 정각가들의 좋은 작품에 있어서 같은 글자를 모아서 특히 음각, 양각, 주문, 백문으로 다 해놔서 이걸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없이 그냥 창작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영어 사전 없이 영어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서예 정각 공부를 하는 사람은 가장 필수 책으로서 정각 자전 이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전도 이 종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중소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상하로 나올 수도 있고 자전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하로 나오죠. 자수가 좀 많이 아무래도 자수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글꼴을 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숫자만 엄청 몇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자, 이거 있죠. 책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책은 양각 주문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음각은 없습니다. 아까 앞에 책은 음각, 양각이 다 있는데 요게 지금 요건 전부 다 양각만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만큼 자수는 많지만 양각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상하로 된 책도 있고 상중하로 되어 있어 이보다 더 두꺼운 책이 또 나오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전이 있고 그 외에 인장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인장을 공부하려고 하려면 참고 옛날 이제 앞에 받는 것은 작가들이 새겨놓은 인장이고 고인을 공부를 하는 데는 옛날 인장을 찍어놓은 책을 많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글씨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첩을 많이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인장을 모아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책 제목 많은데 한인 문자만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인장 중에서도 특별히 한인이 유명하기 때문에 한인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아주 조금 전문 서적이죠. 그래서 예술적 표현으로 된다기보다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한인의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글꼴의 변화를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료가 잘 갖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자료가 있는 것, 글씨 자료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자전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이 위에 보면은 작품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거는 잡지류인데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인장 예술에 상당히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중국이 최고고 일본이 그 중간이라고 하면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서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국은 정각의 본고장이 지금 항주에 있는 상주의 서호라는 그 호수 옆에 서령인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정각의 심장부입니다. 거기서 발간하는 잡지 중에 서령인사라는 인장 전문 잡지죠. 잡지라기보다는 전문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 자료를 소개하는 데인데 아주 여러 가지 인장을 다방면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서령인사에서 발간되는 인장책 중에서는 가장 그 전문적인 책이라고 잡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중국은 또 있지만 대표적인 잡지를 제가 소개시키는 거고 일본 경우는 어떠냐면 요건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까지 아주 한 7, 8년간 나온 정각 전문 잡지입니다. 아주 고급 잡지라기보다는 정각 전문지라고 보면 돼요. 분야별로 아주 연구가 되어 나온 자료를 잘한 인쇄도 아주 깨끗하게 된 일본에서 나온 정각 연구 정기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기간 동안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일본과 중국에서는 정각에 대한 이런 전문 잡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서예 잡지는 있는데
정각 잡지 있으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인장을 새기기 위해서는 딴 사람 작품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딴 사람 작품을 딴 사람 인장을 새겨서 찍어 놓은 책을 만든 것을 보통 인보라고 얘기합니다. 인보. 그래서 인보를 감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감상을 하려면 그 자료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 정각이 서예와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인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전집류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가인 오창석의 인보가 전체 5권인데 5권 중에서 1권만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한 것을 일본 이연사에서 책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도 중국에 비해서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은 전문적인 연구하고 책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지질이나 그 인쇄 상태가 아주 중국에 보다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옆에 척관도 아주 정탁을 잘해서 아주 고급 책을 만드는 책입니다. 이것이 오창석의 인보입니다. 이런 인장을 많이 보고 이런 인장을 따라서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개인의 인장의 예술적 수준을 높이는 데는 이런 인보, 작품집 그리고 옛날 그 자료집 그 두 가지를 많이 보고 많이 새기는 것, 그것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지름길이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그 인장에 대한 아주 고급에 올라가면은 인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술이란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머리에서 지성이 작용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서예는 더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인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장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에서 나온 인장에 대한 자료집입니다. 인젠이라고 해서 몇 권으로 나오는 건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장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분류해서 찍어 놓은 겁니다. 아주 참 중국의 인장 자료를 이렇게 1차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죠. 복리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책들을 여러 관점에서 연구한 책들을 봄으로 해서 인장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작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겠습니다. 뭐 책들이 중국 가면 책들이 이런 게 많아요. 또 이런 게 자, 이 책은 진한 남북조 관인이죠. 진한 중국의 진대에서부터 시작한 관인 제도가 한 남북조의 요 3대에 걸쳐서 가장 그 절정이라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섰던 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 아니고 공적인 기관에서 사용됐던 관인을 모아서 만든 인장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 관료 제도 연구하는 데는 또 이런 책들이 또 필요하고 우리는 이런 책 속에서 예술적인 것을 중심으로 보지만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이런 것을 정치적인 제도하고 잘 관련해서 연구를 해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장이라는 게 사실 정말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쉽게 도장이라 하지만은 예술의 마지막 코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지간히 글씨 쓴 사람들 도장 새기는 사람은 좀 있지만 도장을 아는 사람은 아주 또 극소수라고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어떤 간에 이렇게 인장의 세계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해서 조금씩 실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